이 법칙 93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력학 이 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에서는 모든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무질서도는 무조건 증가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확률이 큰 쪽으로 진행된다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지금 찬물이랑 더운 물이랑 섞이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열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찬물이랑 더운 물이랑 섞었을 때 무조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섞이고 나면 둘 다 열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미지근해지겠지. 그런데 미지근해지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의 찬물과 더운 물로 저절로 갈라질 수 있다. 그쵸? 그럴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섞이고 나면 얘네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보시면 가역 과정이다라고 했는데요. 가역 과정은 한 방향으로 뭔가 반응이 일어났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얘는 찬물과 더운 물이 섞이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일이라서 비가역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보시면 열은 찬물에서 더운 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 더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얘도 틀렸어요. 디귿번 보시면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연현상에서는 무질서도가 늘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진동하던 추가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 있었대요. 그렇더니 얘가 진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정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를 공기저항과 마찰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예를 들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계속 등속 운동을 해야 했고, 진동하던 추가 있었으면 계속적으로 진동을 해야만 했는데, 공기가 존재한다면 공기 저항력에 의해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이야기할 때 역학적 에너지 비보존이라고, 마찰력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공기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 저항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가 비보존되어 결과적으로 이 물체도 정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억번 볼게요. 자, 추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얘는 비가역 과정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일이 일어나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에너지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공기 저항이 생김으로 인하여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손실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비가역 과정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역 과정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 니은번은 맞는 내용이고, 디귿번 보시면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제2법칙이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기체가 원래는 A 공간에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밸브를 잠궈놨는데 이 밸브를 열었다 그랬더니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채 B 쪽으로 기체가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도 역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 또는 무질서도의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는 질서가 흐트러진 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그림에서 원하는 건 기체가 밸브를 열었어. 그랬더니 A 공간에 가만히 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확률보다는 그래도 빈 공간으로 기체가 자꾸자꾸 퍼져나가, 이게 좀 더 확률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쪽으로 공기가 많이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해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에서 기체의 압력은 가가 큰지 나가 큰지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A가 밸브를 열면서 나로 될 때 A 자체의 부피가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조금 더 이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력학 1법칙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T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면에 압력은 작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은 가가 더 크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나 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작아진다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가해서가 나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번 보시면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체가 가처럼 분포할 확률이랑 나처럼 분포할 확률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확률은 가처럼 A 공간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처럼 퍼져나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처럼 분포할 확률이 더 작다라고 했으니 니은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번 보시면 가에서 나로 되는 이러한 설명을 우리는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는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가역 과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일어났으나 반대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잉크가 확산이 될 건데 그게 다시 뭉쳐가지고 잉크 한 방울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 가능하고요. 유리컵이 떨어져서 깨졌어. 근데 얘가 저절로 다시 붙어? 그런 일도 불가능하거든요. 역시 연력학 2법칙입니다. 열은 저절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했는데 저온으로 다시 고온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찬물과 더운 물로 다시 분리가 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역시 연력학 2법칙이고 5번으로 갈게요. 열은 모두 1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손실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번도 역시 연력학 2법칙입니다. 반면에 4번 같은 경우는 기체에 공급된 열량은 내부 에너지와 1로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쓰고 이걸 연력학 1법칙이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저온이랑 고온의 물체 사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저절로 이동하지만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온인 물체랑 저온인 물체가 있었어요. 얘네는 처음에는 구별이 가능했죠. 이걸 우리는 질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이 고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고온과 저온인 물체가 둘 다 미지근한 이제 물체가 서로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고온과 저온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애가 고온이었는지 어떤 애가 저온이었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질서가 있었는데 무질서도가 더 커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연력학 2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지근했던 물체가 다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면서 얘가 고온인 물체로 저온인 물체로 이렇게 극명하게 구별이 가능해진다. 이거는 다시 질서도가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는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할 뿐 질서도가 생기는 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에서 저쪽으로는 이동하지만 저에서 고쪽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고열원에서는 열을 공급한다라고 했었고 저열원에서는 열이 손실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고열원에서 저열원의 그 차이가 이란 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기관에서 중요한 식 전체적으로 Q1에 열이 공급되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손실된다. 이때 손실되는 열의 크기가 Q2라고 했었네요. 열 효율을 구하실 때는 열 효율은 전체 공급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 공급된 열분의 1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때 W 같은 경우는 Q1 빼기 Q2라고 공식을 살짝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빼기 Q1분의 Q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의 크기가 0.2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Q1분의 Q2 값은 0.8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이요. 7번도 역시 6번과 같은 문제, 열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열원에서 열이 손실이 되고 그 중에 일부를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급되는 열의 크기가 3Q라고 되어 있고 손실된 열의 크기가 2Q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얼마냐면 3Q에서 2Q만큼 뺀 Q만큼이 한 일의 양이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맞는 내용이고 W 값은 좀 전에 공급된 열 3Q에서 손실된 열 2Q를 뺀 그러니까 방출된 열 2Q를 뺀 Q만큼이 일의 양 맞다고 했습니다.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은 전체 공급된 열 중에 한 일의 양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전체 공급된 열의 크기는 3Q라고 되어 있었고 일의 크기는 좀 전에 Q라고 구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받은 열을 모두 다 1로 변환할 수 있는 열기관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일단 얘는 연력학 1법칙은 만족하지만 연력학 2법칙을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연력학 1법칙 같은 경우는 열이 공급되면 그 중에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일부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걸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하는데, 연력학 1법칙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기체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라면 이 내부 에너지의 값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열을 모두 다 1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등온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연력학 2법칙에서는 이렇게 공급된 열이 100% 1로 변환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잠깐 7번 그림으로 확인할게요. 고열원에다가 우리가 열을 공급을 했어. 그럼 얘가 일을 하는 동안에 고열원 부분은 열이 흡수되고 있으니 분명히 고온 부분일 거고요. 반면에 이 주변 부분은 저온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 공급되는 곳으로부터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열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열원 부분에서 열이 방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00%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9번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1회 순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A부터 B, C, D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기체가 한 일의 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일단 A에서 B 과정,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B, C에서 D 이 과정에서는 일의 양이 0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반면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작아지는 과정이어서 일을 받음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일을 한 양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된다 했는데 요만큼이 한 일의 양이야. 그쵸? 그 다음에 반면에 일을 받은 양은 얼만큼이냐 한바탕 지우고, 일을 받은 양은 D에서 A로 갈 때 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요만큼, 이만큼이 받은 일의 양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일의 양이 받은 일의 양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한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C에서 B 과정 이렇게 큰 면적에서 D에서 A 과정 이 작은 면적을 뺀 만큼이 한 일의 양이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그 면적이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세로 2P0에서 P0 빼시니까 P0만큼, 그 다음에 가로 2V0에서 V0 빼시면 되니까 V0, 결과적으로 두 개 곱해주시면 P0, V0, 정답은 2번이요.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열기관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A, B, C, D 과정에서 각각의 과정이 어떠한 연력학 과정인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A에서 B 과정 등온이라고 되어 있고, C에서 D 과정도 등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B에서 C 과정 단열이라고 되어 있고, A에서 D 과정, 아니 D에서 A 과정 역시 단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A에서 B 과정은 등온이고, 등온 과정일 때는 온도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등온 과정에서는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Q가 그대로 W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므로 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Q가 플러스라서 열을 흡수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을 Q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 Q1이라고 쓰고, 일도 QW1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일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은 Q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가 곧 W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한 만큼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B에서 C 과정 부피가 커지고 있는 과정이니 일을 해서 온도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단열 먼저 할게요. 뒤에서 A 과정 보시면 역시 단열이거든요. 여기도 내부 에너지는 1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A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C에서 D 과정 볼게요. 빼먹었으니까. C에서 D 과정은 등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Q가 W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가 0이니까. 그런데 C에서 D 과정은 부피가 작아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W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Q도 마이너스라서 열을 방출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보시면 C에서 D 과정에서 방출한 열은 Q2라고 하기로 했으니 Q2라고 쓰시고 역시 1도 W2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 A, B, C, D에서 면적의 크기, 요 가운데 면적의 크기가 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W는 곧 이 열기관에서 한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구간도 있고 일을 받는 구간도 있는데요. 한 일의 구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기관에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 한 일의 양이 곧 W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열기관에서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공급된 열이 Q1이고 일의 양이 W, 방출된 열의 양이 Q2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급된 열은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열을 방출한다 라는 이런 열기관에서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일은 흡수된 열 빼기 방출된 열을 하면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흡수된 열의 크기가 Q1이라 되어 있고 방출된 열의 크기가 Q2라고 되어 있으니 Q1에서 Q2를 빼시면 이 면적의 크기 1의 양을 구할 수 있다고요. 기억님 디귿 볼게요. 기억 보시면 T1이랑 T2의 온도를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에서의 온도가 T1이고 C, D에서의 온도가 T2이다 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B도 등온선이고 CD도 등온선인데 AB가 좀 더 위에 있죠. 그렇다는 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같은 걸 연결해 놓은 선을 우리가 등온선이라고 했는데 AB가 더 위쪽에 있으므로 압력 부피를 곱한 값이 더 커서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온선은 위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 한 일의 양,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라고 했는데요. 한 일을 구하실 때는 흡수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빼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관에서 열 효율을 구하시는 방법은 흡수된 열분의 1의 양을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출된 열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 디귿도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11번이요. 11번에서는 열기관의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최대 효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 효율을 내는 열기관의 이름을 우리가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카르노 기관에서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1에서 T1분의 T2를 뺀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카르노 기관에서의 열 효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1 빼기 400분의 300 하시면 4분의 1 나오고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로 구하라고 했으니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최대 효율은 2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12번은 열원 X로부터 열을 흡수했다라고 되어 있고 열원 Y로 열을 방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공급하는 부, 그 다음에 Y가 방출하는 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의 양이 20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출은 80 했고 일은 20 했고 그럼 흡수된 열의 양은 당연히 100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효율 구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공급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라고 했으니 일의 양 20을 해주시면 열 효율의 크기는 0.2라는 거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고 공급된 열원 부분이랑 방출된 열원 부분이랑 어디가 온도가 더 높다라고 했냐면 당연히 공급된 열 부분이 온도가 더 높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X가 온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BC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AB 과정이랑 CD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B 등온 과정이래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죠. 그래서 Q는 모두 다 2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서 1이 플러스라서 열도 플러스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겠네요. 그런데 이때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Q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 그냥 2자 붙여서 EQ가 한 일의 양 W
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CD 과정도 역시 등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등온이기 때문에 Q는 모두 다 W로 전환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C에서 D 과정은 부피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이 마이너스라서 Q도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는 열을 방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의 양이 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Q, 이게 1을 받은 양 해서 W 받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C랑 DA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BC랑 DA 과정 같은 경우는 등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급되었던 방출되었던지 간에 어쨌든 Q의 양이 모두 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B에서 C 과정은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이라서 열을 방출하게 될 거고 D에서 A 과정은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라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죠. AB 과정 등온이라고 했고 CD 과정 역시 등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C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DA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죠. 왜냐면 A, B 같은 온도, C, D 같은 온도니까 B와 C 사이, D와 A 사이에는 온도 변화가 똑같거든요. 따라서 D에서 A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BC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지만 둘 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므로 DA 과정, BC 과정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0입니다. 다시 한번 BC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DA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하지만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서 BC에서 방출하는 열과 DA에서 흡수한 열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0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의 양은 뭐만 고려하시면 되냐면 A에서 B 과정, C에서 D 과정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가 흡수한 열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BC와 DA는 합하면 결과적으로 0이었기 때문에 A, B와 C, D 과정에서만 비교하시면 됐고 AB 과정에서 EQ만큼 흡수했고 CD 과정에서 Q만큼 방출했으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결과적으로 흡수한 열량을 Q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14번 물체가 원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빗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마찰력으로 인하여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대요. 이 과정이 비가역 과정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다는 건 마찰력에 의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비보존된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여 왜 과역 과정이 아니냐면 가역 과정이 되려면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된 이 열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그 운동 에너지를 충전한 후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고 나면 손실된 열 에너지는 다시 저절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 과정이 저절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이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고 기체가 A, B, C, D, A 순환 과정을 거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는 등압 과정, B, C와 D, A는 등온 과정, C, D는 등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래프만 보시고도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에서 B 과정은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등압 과정 같은 경우는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쓰고 어느 하나도 버릴 부분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는 A에서 B 과정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W는 플러스 2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도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증가하고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AB에서 열 흡수예요. 그 다음에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0이거든요. 따라서 Q가 모두 다 1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B에서 C 과정은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1은 플러스 따라서 열도 플러스 역시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B에서 C까지 가는 이 ABC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이요. 이 부분은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등적에서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 Q가 모두 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고요.
C에서 D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등적 과정인데 P 부위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등적이니까 부피는 일정, C에서 D니까 압력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열도 마이너스라서 열을 방출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Q가 모두 다 1이 될 건데,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작아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1이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 따라서 D에서 A 과정 열 방출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A, B, C 과정에선 열을 흡수했고 C, D에서 A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A, B, C 과정에서는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흡수한 열량을 Q1, 방출한 열량을 Q2 라고 했으니 A, B, C 구간에서 흡수한 열량의 크기가 Q1이라고 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ABC와 CDA를 비교하라고 했어. 먼저 ABC 과정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인데요. BC는 등온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C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 등온선과 등온선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어쨌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어디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CDA와 비교하라고 했는데 CDA 그림 한번 지울게. 그 다음에 CDA를 봐주시면 CDA에서도 역시 D에서 A 구간은 등온 구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럼 어디에서만 내부 에너지가 변환되냐면 C에서 D 요 구간에서만 내부 에너지가 변환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A에서 B에서만 내부 에너지 변환된다고 했고 C에서 D에서만 내부 에너지 변환된다 했는데 둘 다 등온선과 등온선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온선과 등온선의 차이라서 온도 변화가 똑같아서 ABC 구간과 CDA 구간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크다라고 했으니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ABCDA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흡수한 열량의 크기가 Q1, 방출한 열량의 크기가 Q2라고 했거든요. 이때 일의 양은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걸 빼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16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 끝부분에 보시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르노 기관은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카르노 기관에서는 열이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T1 대 T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T1 대 T2는 Q1 대 Q2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지금 열의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에너지의 단위로 적혀 있어요. 온도의 단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10kJ만큼의 열이 공급되었고 그 중에 4kJ만큼의 일을 했으면 얼만큼이 방출되었냐면 6kJ만큼이 방출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때 이 열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므로 어쨌든 공급된 크기 10에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출된 열의 크기 6을 적용을 해주시면 얘가 곧 5대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고요. 열과 온도는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비도 역시 5대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요. 17번 문제도 역시 카르노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카르노 기관에서는 여러분들 열과 온도는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걸 가지고 열과 온도의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 온도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급된 열의 크기 800줄이라고 되어 있고 방출된 열의 크기 600줄입니다. 따라서 1의 크기는 공급에서 방출을 빼주시면 되니까 1은 200줄만큼 했음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전체 공급된 열에서 1의 양을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의 양을 공급된 열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00분의 200 하시면 4분의 1이라서 0.25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과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Q1 대 Q2의 비가 4대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비도 역시 4대 3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온도 처음에 고열원의 온도의 크기는 400K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1의 크기 200줄 맞고요. 기억 400K 맞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 0.25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에 압력 부피 그래프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표에 A에서 B 과정, B에서 A 과정일 때 흡수 또는 방출된 열량, 그 다음에 한 일 또는 받은 일의 크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A에서 B 과정을 보시면 부피가 커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의 양 10Q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 과정은 부피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 과정에서는 이를 받았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일의 양과 받은 일의 양을 계산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과정에서 한 일의 크기를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 한 일의 크기는 이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고, 한 일 10Q에서 받은 일 기억을 빼주시면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때 이 면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흡수된 열의 크기에서 방출된 열의 크기를 빼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일의 양, 한 일의 양이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면 A, B, B, A 과정에서 언제 열을 흡수했고 언제 열을 방출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커지고 있어. 일의 크기가 플러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열을 흡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B, A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일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열을 역시 방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흡수된 열에서 방출된 열 12Q에서 9Q를 빼주시면 1의 크기가 3Q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3Q는 1의 크기로서 한 1의 양에서 받은 1의 양을 뺐을 때가 3Q만큼이 나와야 하므로 기억이 7Q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기억은 7Q 맞는 내용이고, B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력학 1법칙에서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1이라고 했는데, B에서 A 과정은 9Q만큼입니다. 그런데 부피 변화가 얼만큼이냐면 받은 일의 크기가 7Q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감소량 같은 경우는 2Q만큼이어야, 이거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2Q만큼이어야 9Q만큼의 열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 같은 경우는 흡수된 열에서 그 다음에 한 일의 양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흡수된 열의 크기는 12Q이고 한 일의 양은 3Q라고 했기 때문에 열 효율은 4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에 19번. 가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다 얼음을 올려놨대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연기가 퍼져나간대요. 확산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는 둘 다 비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이 한번 이동을 하고 났으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다시 열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확산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확산을 기체가 한 후에는 얘가 다시 모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고 했거든. 이러한 것들 모두 다 비가역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나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자연현상에서 이런 비가역 과정은 모두 다 무질서도를 증가시킨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가나는 모두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2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20번 역시 열기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열기관에서 기체의 상태를 그래프로 표현한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열기관에서 흡수한 열의 크기를 Q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방출한 열의 크기를 Q2, 그 다음에 1의 양을 W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각각 어떠한 과정인지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AB와 CD 과정은 등온 과정, BC와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했거든. 여기에 표시 한 번씩만 할게요. A와 B는 등온, 그 다음에 B와 C는 단열, 그 다음에 C와 D는 등온, 그 다음에 D와 A는 단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등온 과정에서 열 출입 있을 수 있습니다. 단열 과정에서 열 출입 없습니다. 단열이기 때문에 Q가 0이에요. 등온 과정에서 열 출입 있을 수 있습니다. 단열 과정에서 열 출입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 B 과정과 C, D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했구나를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그럼 A, B 과정 같은 경우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이거든. 등온 과정일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Q가 모두 다 2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W가 플러스라서 열도 플러스, 따라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상에서 흡수한 열의 크기가 Q1이라고 했기 때문에 Q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한 일의 양이기 때문에 W 한 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도 볼 텐데요. CD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고 있어요. 얘도 등온 과정이라서 역시 Q를 W라고 쓸 수 있는데,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 W 마이너스, Q도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열을 방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문제에서 방출한 열의 크기를 Q2라고 했으니 Q2는 받은 1과 같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과정과 DA 과정에서는 둘 다 단열 과정이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1의 크기와 같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열기관에서 한 1W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1의 크기를 구하실 때는 흡수된 열 Q1에서 방출된 열 Q2를 빼면 1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보시면 AB 과정, 등온 과정이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거든요.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흡수한 열의 크기 Q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어디를 비교하라고 했냐면 BC와 DA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BC와 DA. 자, 먼저 A, B와 C, D는 요거 등온선, 요것도 등온선이야. 근데 BC와 DA는 같은 등온선 사이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BC와 DA는 둘 다 같은 등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같아서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역시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Q1이 일정할 때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공급된 열분의 1의 양을 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는 전체 공급된 열분의 1을 Q1 빼기 Q2라고 쓸 수 있었거든요. 이때 Q1 빼기 Q2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도 당연히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98페이지 1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A, B, C, D, A 순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 A, B, B, C, C, D, D, A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느냐 방출했느냐 열량의 크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부 에너지 역시 흡수했느냐 방출했느냐, 아니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에서 B 과정입니다. A에서 B 과정 위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등적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적 과정에서는 1의 크기가 0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위쪽으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등적 과정에서는 열의 크기가 모두 다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인데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플러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때 열량이 모두 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의 크기가 50이라고 되어 있으니 내부 에너지도 역시 50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때 열은 흡수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이에요. B에서 C 과정은 오른쪽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그렇다는 건 B에서 C 과정은 A에서 B는 아까 등적이었고 B에서 C 과정은 등온이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등온 과정에서는 열의 크기가 모두 다 1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 플러스고, 따라서 열도 플러스 열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역시 흡수라고 쓸게요. 근데 열량의 크기가 100이기 때문에 역시 1의 크기도 100만큼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입니다. C에서 D 과정 등적인데요. 등적 과정에서는 Q가 모두 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 에너지가 곧 열의 크기와 똑같은데 열도 역시 120만큼의 크기, 내부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열도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을 방출했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D에서 A 과정, 흡수 방출하는 열의 크기가 0입니다. 따라서 D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고,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곧 1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흡수되었느냐 방출되었느냐를 통해 이 열량을 빼서 1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열량이 흡수된 열량은 총 150입니다. 그런데 방출된 열량은 120이거든요. 따라서 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이 얼마냐면 150에서 120을 빼주시면 30만큼의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에서 일의 양을 총 계산을 했을 때도 역시 똑같이 3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 일의 양에서 받은 일의 양을 뺐을 때 30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를 각각 계산을 해보자. 일단 A, B는 등적이에요. 여기에서는 1 안 했어. 0이다. 그 다음에 B, C 과정에서는 등원 과정이라서 한 일의 양 100이라고 했고, C, D 과정에서는 역시 등적이야. 여기서도 1 아무것도 안 했다. 0이야. 그러면 이 단열 과정에서는 1의 크기가 얼만큼 있어야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뺐을 때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30만큼의 면적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D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서 D에서 A로 가는 동안 부피가 감소해서 1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BC 과정에서 한 일의 크기가 100이라고 했으니 얼마를 빼줘야 30이 나오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이 DA 과정에서 30만큼의 일을 받아야 미안해. 70만큼의 일을 받아야 이 두 개를 계산했을 때 30만큼의 면적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단열 과정 D에서 A 과정에서는 70만큼의 일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에서 기억은 120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기억값 120이라고 구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열을 방출했다 라는 의미였어요.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에서 니은을 빼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디귿값 좀 전에 70이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는 일을 했다 받았다를 의미할 뿐이에요. 숫자는 70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아까 50이라고 구했거든. 그래서 70에서 50 빼시면 20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열 효율은 전체 흡수된 열에서 1의 양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저 면적의 크기 1의 양은 30이라고 구했고 흡수된 전체적인 열의 크기는 15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분의 1이라서 0.2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열 효율의 크기가 0.2라고 되어 있고 A, B, C, A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같은 경우는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등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등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각각의 상황에서 열을 흡수했느냐 방출했느냐를 한 번씩 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등적이에요. 그래서 열이 모두 다 등적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뀐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는 A에서 B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서 열이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A에서 B 과정은 열을 흡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단열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부분인데 B에서 C 과정은 부피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 플러스라서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야 온도는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C에서 A 과정은 등온이라고 했고요. 등온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야. 그래서 Q가 모두 다 1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C에서 A 과정은 부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W가 마이너스라서 Q도 마이너스고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 말미에 보시면 C에서 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크기가 160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온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요 내용입니다. C에서 A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면서 일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받은 일의 크기가 16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 근데 얘는 등온 과정이라서 방출한 열의 크기가 이 받은 일의 크기가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받은 일의 크기가 160이므로 방출된 열의 크기도 역시 160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A에서 B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흡수한 열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기관에 열 효율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열 효율이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이라고 쓸게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공급된 열 분의 Q1분의 한 일의 양 W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W는 공급된 열에서 흡수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빼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흡수된 열의 크기 모르니까 Q1이라고 그대로 써주시고 우리는 이 문제상에서 방출된 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C의 A 과정에서 받은 일의 크기가 160이라고 했는데 등온 과정이라서 그 받은 일의 크기가 방출된 열량의 크기와 똑같거든. 그래서 Q2 자리에다가 160 방출된 열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Q1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Q1 흡수된 열의 크기를 구하시면 200줄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이때 열은 언제 흡수했냐면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흡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흡수된 열이랑 방출된 열의 크기를 구했어. 그걸 가지고 일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일의 크기는 흡수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빼면 구할 수 있었고요. 흡수된 열은 200이고 방출된 열은 160이니 일의 크기는 40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체의 온도는 B와 C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B와 C 과정은 단열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피가 커지고 있으므로 단열 팽창이고 열이 차단되어 있을 때 부피가 증가하면 반대로 온도는 감소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B랑 C 중에 B가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은 맞아요. 니은번 보시면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의 크기 200이라고 조금 전에 구했거든요. A, B에서만 열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때 흡수한 열의 크기가 200줄 맞습니다. D급본 보시면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B에서 C 과정은 기체가 일을 했어. 단열 과정이지만 부피가 커지고 있으므로 일을 했고 C에서 A 과정에서는 부피가 작아지고 있으므로 일을 받았어요. AB 과정은 등적이니까 일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일의 크기에서 받은 일의 크기를 빼면 요 가운데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그만큼이 이 열기관에서 순수하게 한 일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 면적의 크기, 이 열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의 크기가 40이라고 이미 구했다. 근데 이 40만큼의 일은 흡수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빼도 구할 수 있고요.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의 크기는 모르니까 뭐 X라고 그냥 놓으시고요. 받은 일의 크기 C에서 A 과정에서 160만큼 받았다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의 크기도 역시 200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열 효율이 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부피 그래프 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 표에서는 각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느냐 방출했느냐의 양이 적혀져 있습니다. A에서 B 과정 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거든요. 등압 과정이고요. 등압 과정에서는 열이 공급되었을 때 이 열은 내부 에너지도 변환시키고 일도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에서 B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함으로 1은 플러스 1이 플러스 2면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피부 있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압력은 일정, 이때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 열도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A에서 B 과정 등압 팽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에서 C 과정은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도 역시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D에서 A 과정도 단열 과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흡수된 열량, 방출된 열량이 없고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의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이요. C에서 D 과정 같은 경우 역시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 좀 전에 했던 대로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하시면 되는데 C에서 D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W는 마이너스,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고요. 그런데 C에서 D 과정은 방출하는 열의 크기가 140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방출이니까 마이너스 14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BC 과정과 DA 과정은 열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된 부분 AB와 방출된 부분 CD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 효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3 우리가 10분의 3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0.3이라는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적으로 흡수된 열 분에 흡수된 열 빼기 방출된 열을 하면 0.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흡수는 기역에서만 했고 방출은 CD 과정 140만큼만 했거든요.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흡수된 열의 크기는 모르니까 Q1이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출된 열의 크기 140을 대입해요. 이 크기가 10분의 3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흡수된 열의 크기가 200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의 크기 200줄 맞고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보라고 했는데요. AB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는 등압 팽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압 팽창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해서 온도도 증가하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역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D급번 보시면 CD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는데요. CD 과정 같은 경우는 등압 압축 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함으로 1이 마이너스 2고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을 방출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D급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요.
자, 4번 문제는 조금 생각할 게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고요. 세로축에 보시면 부피, 가로축에 보시면 온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1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 압력 부피 그래프를 추론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먼저 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보시면 B에서 C 과정이랑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A에서 B 과정 같은 경우는 압력이 P0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 과정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등압 과정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같은 경우는 B에서 C는 부피 값은 일정하다. 근데 온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B에서 C 과정은 등적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C에서 A 과정은 얘는 부피는 변하고 있지만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등온 과정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언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느냐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A에서 B 과정 같은 경우는 흡수한 열량이 Q1이라고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A에서 B 과정 등압 과정이니까 Q1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1도 증가시킨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온도가 오른쪽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부 에너지 플러스, 그 다음에 A에서 B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피도 역시 커지고 있거든요. 1도 플러스. 그래서 흡수한 열량 Q1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B에서 C 과정 등적이에요. 등적일 때는 1이 0이거든요. 그래서 Q가 모두 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될 텐데요. B에서 C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열을 방출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의 크기가 Q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Q2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뭐 열량의 크기가 얼마다 이런 거 나와 있진 않아요. 어쨌든 등온 과정일 때 역시 열은 모두 다 뭘로 변환이 되냐면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0이거든요. 변화량이 0이라서 Q가 모두 다 1로 변환이 될 텐데 C에서 A 과정은 부피가 작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이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Q도 마이너스라서 열을 방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A에서 B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고 B에서 C 과정에서 열을 방출했고 C에서 A 과정에서도 역시 열을 방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서 A 과정에서 방출한 열을 그냥 Q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는 한 일의 양이 얼마냐면 흡수된 열량의 크기는 Q1이라고 했고 방출된 열량은 Q2와 Q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Q2도 빼고 Q도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을 구하시는 방법은 전체 공급된 열분의 1의 크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공급된 열량의 크기는 Q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의 크기는 좀 전에 Q1 빼기 Q2 빼기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으로 가는 동안에 Q만큼을 방출했다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Q를 한 번 더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기억니은 먼저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데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온도가 증가했잖아.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열 효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효율 같은 경우는 Q1분의 요 식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식을 보면 Q1분의 Q1 빼기 Q2라고 했어. 얘는 열이 Q1에서 흡수했고 Q2에서 방출했는데 CA에서 방출한 걸 생각을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빼기 Q를 더 한다면 얘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방출을 좀 더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가한다 맞고 그 다음에 얘보다 작다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디귿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한 일의 크기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한번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 싹 지우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압력 부피입니다. 먼저 A에서 B 과정일게요. 가로축에다 V, 세로축에다 압력 표시합니다. A에서 B 과정은 압력이 P0로 일정하다고 했어. 그래서 P0 표시해 주시고 A에서 B로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므로 증가했거든. 이때 부피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처음에는 V0였는데 나중에 B 지점에서는 3V0가 됐어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 지점 등압 팽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의 온도도 역시 처음에는 T0였는데 B 지점에서 3T0 이렇게 부피와 비례하여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볼게요. B에서 C 과정은
등적이야. 부피는 3V 제로로 일정한데 온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3T 제로에서 T 제로로 감소하고 있거든. 어쨌든 등적 냉각이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C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B에서 C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등적이었다.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는 만큼 압력도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B 지점에서는 온도가 3T 제로였어. 그런데 C 지점에서는 온도가 T 제로다. 그러면 3분의 1로 감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도 역시 3분의 1로 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C 지점에서 압력의 크기가 3분의 1 P제로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인데요. C에서 A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등온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리고요. 얘는 지금 부피가 작아지고 있는 경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E를 구할 수 있어. AB 과정에서 일을 했고 CA 과정에서 일을 받았는데 이때 한 일의 크기는 요 사이, 요 부채꼴의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먼저 ABC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봐. ABC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가로축은 V에서 3V 제로만큼 증가했으므로 2V 제로만큼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 P 제로에서 3분의 P 제로 빼시면 되니까 3분의 2 P 제로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 구해주시면 3분의 2 V 제로 P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삼각형이 3분의 2 V0, P0만큼이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은 삼각형보다 큰 부채꼴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P0, V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한번 변환을 하시면 이를 구하는 게 좀 더 수월한 문제였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연력학 제2법칙 문제풀이가 끝났고요. 다음 문제풀이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